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시스템 연구실 연구생 차경호입니다. 오늘은 모델 프레딕티브 패스 인테그럴 컨트롤 using covariance variable importance sampling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공분산 가변 중요도 샘플링을 이용한 모델 예측 경로 적분 제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그레이디 윌리엄스, 앤드류 올드리치, 에반겔로스 A. 테오도로입니다. 이 논문은 MPPI라고 부르는 모델 예측 경로 적분 제어를 다룹니다. 오늘 발표에서 가장 집중할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MPPI가 왜 필요한지. 둘째, 실제 알고리즘이 어떤 절차로 동작하는지. 셋째, 실험에서 어떤 장점과 한계가 보였는지입니다. 논문에는 수학 유도가 길게 나오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그 유도가 최종 비용식과 제어 입력 갱신식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6부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에서는 실시간 제어 문제가 왜 어려운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경에서는 모델 예측 제어, 경로 적분 제어, 중요도 샘플링을 정리하겠습니다. 이후 MPPI 알고리즘 파트에서 후보 궤적을 만들고 비용을 계산하고 제어 입력을 갱신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실험 결과에서는 카트 폴, 레이스카, 쿼드로터 실험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 흐름을 비교한 뒤 결론에서 이 논문의 기여와 한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논문이 풀고자 한 제어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이 다루는 문제는 실시간 제어입니다. 로봇이나 차량은 현재 상태를 보고 다음 어떤 입력을 넣을지 계속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라면 조향과 가속을 정해야 하고 쿼드로터, 즉 모터가 4개 달린 드론이라면 각 모터에 어떤 출력을 줄지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려운 점은 실제 시스템의 동력학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력학은 입력을 넣었을 때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데 실제 시스템은 비선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비용 함수입니다. 목표에서 멀어지는 정도처럼 부드럽게 표현되는 비용도 있지만 장애물 충돌처럼 갑자기 큰 벌점이 생기는 비용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좋은 경로를 찾으면서도 매 순간 빠르게 계산을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방법 중 하나로 미분 동적 계획법, 즉 DDP가 있습니다. DDP는 현재 알고 있는 기준 궤적 주변에서 동력학과 비용을 근사하고 그 근사를 이용해 제어 입력을 개선합니다. DDP는 동력학과 비용 함수가 매끄럽고 현재 기준 궤적 주변의 근사가 실제 움직임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때 강력합니다. 하지만 충돌 비용이나 장애물 벌점처럼 특정 영역에서 비용이 급격히 커지면 미분값이나 2차 근사만으로 좋은 방향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미분값을 직접 쓰기보다 많은 후보 궤적을 시뮬레이션하고 비용을 직접 평가하는 샘플링 기반 MPC를 사용합니다. 이 지점이 MPPI가 등장하는 문제의식입니다. 배경에서는 MPC, 최적 제어 문제, 경로 적분 제어, 중요도 샘플링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이제 MPPI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MPPI를 이해하려면 먼저 모델 예측 제어를 알아야 합니다. 모델 예측 제어는 현재 상태에서 짧은 미래 구간을 예측하고 그 구간에서 좋은 제어 입력 시퀀스를 찾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점은 전체 시퀀스를 한 번에 모두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산된 입력 중 첫 번째 입력만 실제 시스템에 넣고 다음 시점이 되면 상태를 다시 측정한 뒤 계획을 새로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예측이 조금 틀리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다시 보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PC는 계획과 실행을 반복하는 구조이고 MPPI는 이 구조 안에서 제어 입력 시퀀스를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찾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적 제어 문제는 상태, 제어 입력, 동력학, 비용 함수로 구성됩니다. 상태는 시스템의 현재 정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위치, 속도, 각도 같은 값들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어 입력은 시스템에 넣는 명령입니다. 자동차라면 조향각이나 가속도가 될 수 있고 로봇이라면 모터 토크가 될 수 있습니다. 동력학 모델은 현재 상태와 입력이 주어졌을 때 다음 상태를 예측하는 식입니다. 화면의 첫 번째 식 xt 플러스 1은 fxt ut는 현재 상태 xt와 입력 ut를 넣으면 다음 상태 xt 플러스 1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식 s타우는 하나의 궤적 타우가 갖는 전체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마지막 상태의 종단 비용 파이 xt와 이동 중에 쌓이는 실행 비용 q의 합 시그마로 계산됩니다. 즉 최적 제어의 목표는 이 전체 비용이 낮아지는 제어 입력 시퀀스를 찾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계산해보고 전체 비용이 가장 낮은 입력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경로 적분 제어는 최적 제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는 이론적 배경입니다. 일반적인 최적화처럼 하나의 최적해를 직접 미분해서 찾기보다 가능한 여러 궤적을 생각하고 그 궤적들의 평균으로 제어를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직관은 비용이 낮은 궤적이 더 큰 영향을 갖고 비용이 높은 궤적은 거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든다는 점입니다. 논문 중간에 나오는 HJB 방정식과 파인만 카츠 정리는 이 관점을 수학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결과로 비용이 낮은 궤적일수록 제어 입력 갱신에 더 크게 반영하는 업데이트식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HJB를 직접 푸는 과정이 아니라 그 결과가 MPPI의 가중치와 제어 갱신식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잡겠습니다. MPPI는 이 경로 적분 제어의 관점을 MPC의 반복 구조 안에 넣은 방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샘플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후보 궤적을 많이 뽑아서 비용을 계산하면 좋은 궤적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냥 무작위로 뽑으면 좋은 궤적이 거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어하지 않는 기본 동력학 기준으로 샘플을 뽑으면 목표 방향으로 가는 궤적이 매우 드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샘플은 비용이 높아서 버려지고 계산량만 늘어납니다. 실시간 MPC에서는 샘플 수를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샘플을 더 똑똑하게 뽑아야 합니다. 이 필요성 때문에 중요도 샘플링이 들어옵니다. 중요도 샘플링은 계산하고 싶은 원래 분포에서 직접 샘플을 뽑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대신 더 유리한 제한 분포에서 샘플을 뽑고 원래 분포와 제한 분포의 차이는 가능도 비율로 보정합니다. 화면의 식은 이 아이디어를 한 줄로 나타냅니다. 왼쪽은 원래 분포 P에서 함수 F의 평균 P 분포에서의 F 타우 기대값을 구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제한 분포 Q에서 샘플을 뽑은 뒤 P 타우 나누기 Q 타우 비율을 곱해 보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데서나 무작위로 뽑지 말고 낮은 비용 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큰 쪽에서 먼저 샘플링 한 뒤 그만큼 치우친 부분을 다시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P와 Q는 확률 분포를 뜻하고 앞에서 나온 비용 Q와는 문맥이 다릅니다. MPPI에서는 이 구조를 이용해 좋은 궤적이 더 잘 나오는 쪽으로 샘플링 분포를 바꾸고 그 차이를 비용 계산에서 보정합니다. 이 논문의 제목에 있는 공분산 가변은 단순히 평균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샘플이 얼마나 퍼질지도 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앞의 배경이 MPPI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로 넘어가겠습니다. MPPI는 많은 후보 궤적을 만들고 각 궤적의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비용이 낮은 궤적에는 큰 가중치를 주고 비용이 높은 궤적에는 작은 가중치를 줍니다. 제어 입력을 갱신할 때는 좋은 궤적에서 나온 제어 노이즈 방향을 더 많이 반영합니다. 즉 후보들을 평가한 뒤 좋은 후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방향으로 현재 제어 입력 시퀀스를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논문의 기여는 이 과정에서 샘플링 분포의 평균뿐 아니라 공분산, 즉 탐색 분산까지 조절해 더 유용한 후보가 나오게 만든 점입니다. MPPI의 전체 흐름은 5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알고리즘 1은 논문이 제시한 MPPI 계산 절차입니다. 먼저 샘플 수와 시간 구간 같은 입력을 정하고 여러 롤아웃을 병렬로 만든 다음 각 롤아웃의 비용을 계산하고 마지막에 낮은 비용 롤아웃을 기준으로 제어 입력을 갱신하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초기화입니다. 현재 상태를 입력으로 받고
예측 구간 동안 사용할 초기 제어 입력 시퀀스를 준비합니다. 두 번째는 샘플링입니다. 각 시점마다 제어 노이즈를 뽑아서 여러 후보 입력 시퀀스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롤아웃입니다. 동력학 모델을 이용해 각 후보 입력이 미래에 어떤 상태 궤적을 만드는지 시뮬레이션합니다. 네 번째는 비용 계산과 갱신입니다. 각 롤아웃의 비용을 계산하고 비용이 낮은 롤아웃의 정보를 더 크게 반영해 입력 시퀀스를 갱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갱신된 시퀀스 중 첫 입력만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고 다음 시점에서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제 MPPI가 후보 제어 입력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어 입력에는 제어 노이즈를 더해 여러 후보 입력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제어 노이즈는 완전히 아무렇게나 넣는 값이 아닙니다. 정해진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한 값이고 보통 평균이 0인 가우시안 분포를 사용합니다. 수식의 엡실론은 이 분포에서 뽑은 노이즈를 의미합니다. 로는 노이즈의 크기를 조절하는 파라미터이고 델타 t는 시간 간격입니다. 식 자체 델타 u는 루트 로분의 1 곱하기 루트 델타 t분의 엡실론 형태입니다. 이 식은 샘플링한 노이즈를 시간 간격과 스케일에 맞게 변환해 실제 제어 입력을 더해 변화량 델타 u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MPPI는 현재 제어 입력 하나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 제어 주변에서 여러 후보 제어 입력을 만든 뒤 각각을 롤아웃합니다. 탐색 분산이 작으면 후보들이 현재 입력 근처에만 모이고 탐색 분산이 크면 더 넓은 범위의 후보 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탐색 분산이 너무 크면 비용이 높은 후보 궤적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단계는 현재 제어 입력 주변을 확률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후보 입력들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노이즈를 만들었으면 그 노이즈가 더해진 입력으로 미래 상태를 예측해야 합니다. 화면의 식은 한 시점에서 다음 시점으로 상태가 넘어가는 롤아웃 동력학입니다. xi는 현재 롤아웃의 상태이고 ui는 현재 제어 입력입니다. 여기서 k번째 롤아웃의 노이즈 델타 u ik를 더해 후보 입력을 만듭니다. 그 후보 입력을 동력학 f와 입력 행렬 g에 넣고 시간 간격 델타 t만큼 전개하면 다음 상태 xi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과정을 예측 구간 끝까지 반복하면 하나의 후보 궤적이 만들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방금 만든 후보 입력을 실제로 시뮬레이션해보고 미래 경로를 그려보는 단계입니다. 각 롤아웃은 서로 다른 노이즈를 쓰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이고 이 독립성이 나중에 GPU 병렬화로 이어집니다. 이 식은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식 중 하나입니다. 앞의 중요도 샘플링 유도는 이 수정 실행 비용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수정 실행 비용 Q-i에는 먼저 상태 기반 비용 Q가 들어갑니다. 이 Q는 목표와의 거리, 장애물 벌점, 충돌 벌점처럼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는 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어 입력과 노이즈에 대한 항들이 들어갑니다. U 전치 R 델타 U와 U 전치 RU와 같은 항은 제어 입력의 크기와 방향을 반영하고 델타 U 전치 R 델타 U 항은 샘플링 분포의 변화와 연결됩니다. 여기서 전치, 제어 비용 가중치 행렬, 뉴의 역수는 수식 표기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중요도 샘플링을 사용하면 샘플을 뽑는 분포를 바꾼 효과를 그냥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보정항이 비용에 들어갑니다. 실제 알고리즘 관점에서 이 식을 이용해 각 시점의 비용을 계산하고 다음 슬라이드에 코스트 투 고로 누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후보 경로가 좋은지 나쁜지 점수를 매기되 샘플링을 일부러 바꾼 효과까지 같이 반영하는 비용입니다. 코스트 투 고는 현재 시점부터 예측 구간 끝까지 남은 비용의 합입니다. 화면식에서 S 틸드 타우 ik는 i번째 시점에서 시작하는 k번째 롤아웃의 남은 전체 비용입니다. 맨 앞에 파이 xt는 예측 구간의 마지막 상태의 종단 비용입니다. 그 뒤에는 i부터 n-1까지 각 시점의 수정 실행 비용 Q-를 더합니다. 시그마 j는 i부터 n-1까지는 구간의 비용을 모두 합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값은 하나의 롤아웃이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값이 작을수록 좋은 궤적이고 값이 클수록 나쁜 궤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부터 끝까지 이 후보 경로를 따라가면 총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하는 값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코스트 투 고를 이용하여 각 롤아웃의 가중치를 계산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각 롤아웃의 비용을 가중치로 바꾸는 식입니다. MPPI는 모든 후보 궤적을 똑같이 평균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낮은 궤적은 제어 입력 갱신에 더 크게 반영하고 비용이 높은 궤적은 작게 반영합니다. WIK는 i번째 시점에서 k번째 롤아웃이 갖는 가중치입니다. 분자의 지수함수 -s tilde 타우 ik 나누기 람다는 비용이 낮을수록 큰 값을 갖습니다. 여기서 s tilde 타우 ik는 앞 슬라이드에서 계산한 코스트 투 고입니다. 람다는 온도 파라미터처럼 작동합니다. 람다가 작으면 비용이 낮은 소수의 롤아웃의 가중치가 더 집중되고 람다가 크면 여러 롤아웃의 영향이 더 고르게 반영됩니다. 분모의 시그마 k 지수함수는 모든 롤아웃의 값을 더한 것입니다. 분모로 나누는 이유는 전체 가중치의 합이 1이 되도록 정교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식은 각 후보의 궤적의 비용을 보고 어느 후보를 얼마나 믿을지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핵심식은 제어 입력 갱신입니다. 현재 제어 입력 UI의 각 롤아웃의 노이즈 델타 UIK를 가중치 WIK로 평균해서 더합니다. 수식의 업데이트 왼쪽 화살표는 UI를 오른쪽 값으로 갱신한다는 뜻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비용이 낮은 롤아웃은 큰 가중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롤아웃에서 나온 노이즈 방향이 입력 갱신에 크게 반영됩니다. 반대로 비용이 높은 롤아웃은 가중치가 작아서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식을 직관적으로 말하면 좋은 궤적들이 공통으로 제안한 방향으로 제어 입력을 조금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후보들이 많이 나온 방향으로 다음 제어 입력을 고쳐 쓰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MCP 구조에 따라 갱신된 입력 시퀀스 중 첫 입력만 실제 시스템에 적용합니다. 그 다음 한 시점이 지나면 예측 구간을 이동시키고 같은 계산을 다시 반복합니다. MPPI가 실시간 제어에 적합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병렬화 구조입니다. 화면의 핵심은 여러 롤아웃이 서로 독립적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각 롤아웃은 서로 다른 노이즈를 사용하지만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즉 같은 동력학 모델과 비용 함수를 여러 후보 궤적에 반복해서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계산은 GPU에서 여러 스레드로 나누어 동시에 처리하기 좋습니다. 샘플링 기반 방법은 후보를 많이 만들수록 계산량이 커지는 단점이 있지만 MPPI는 롤아웃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 계산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논문이 GPU 병렬화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실시간 MPC에서 중요한 것은 매 제어 주기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갱신을 끝내는 것이고 MPPI는 구조적으로 그 목표와 잘 맞습니다. 다음은 논문이 제시한 3가지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알고리즘이 실제 실험에서 어떻게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세 실험의 구성과 목적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논문은 3가지 실험으로 MPPI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카트폴입니다. 카트를 움직여 막대를 세우는 문제이고 여기서는 탐색 분산과 롤아웃 수가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레이스카입니다. 타원형 트랙을 빠르게 주행하는 문제이고 비선형 타이어 모델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미분 기반 MPC DDP와 비교하면서 MPPI가 어떤 궤적을 선택하는지 봅니다. 세 번째는 쿼드로터입니다. 쿼드로터는 모터가 4개 달린 드론입니다. 장애물을 피하면서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는 문제이고 충돌 비용처럼 미분하기 어려운 비용을 직접 다룹니다. 세 실험은 각각 탐색 분산, 비선형 동력학, 미분하기 어려운 비용이라는 논문의 핵심 주장과 연결됩니다. 카트폴 실험은 공분산 조절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오른쪽 위의 그림 2는 카트폴 시스템의 기본 형태를 보여줍니다. 카트를 좌우로 움직이면 막대의 각도가 바뀌고 제어의 목표는 흔들리는 막대를 위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 3은 카트폴 실험에서 롤아웃 수와 탐색 분산에 따라 평균 실행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림 3의 가로축은 롤아웃 수이고 로그 스케일입니다. 세로축은 평균 실행 비용입니다. 색깔은 탐색 분산, U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문제 자체는 카트를 좌우로 움직여 막대를 세우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탐색이 필요합니다. 논문에서는 탐색 분산과 롤아웃 수를 바꾸면서 평균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연 시스템 분산만 사용하면 막대를 안정적으로 세우기 어렵고 탐색 분산을 키우면 평균 비용이 감소합니다. 그림 3에서 봐야 할 점은 롤아웃 수만 늘린다고 항상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탐색 분산을 어느 정도 키워야 비용이 크게 내려간다는 점입니다. 이 결과의 의미는 분산 조절이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좋은 후보 궤적을 찾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카트폴은 제목에 있는 공분산 가변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스카 실험은 비선형 동력학에서 MPP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레이스카 실험 비용의 그래프와 코너링 궤적 비교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비용 그래프는 MPPI와 MPC DDP의 평균 비용을 비교하는 정량 결과이고, 코너링 그림은 두 방법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선택하는지 보여주는 정성 결과입니다. 차량은 타이어 힘 때문에 단순한 선형 모델로 설명하기 어렵고, 특히 코너링에서는 비선형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논문은 이 문제에서 MPPI와 MPC DDP를 비교합니다. 결과를 보면 충분한 탐색 분산을 사용할 때 MPPI가 낮은 비용을 달성하고 더 공격적인 코너링 궤적을 선택합니다. 코너링 그림에서는 왼쪽이 DDP, 오른쪽이 MPPI입니다. 여기서 볼 점은 MPPI가 코너 안쪽으로 더 타이트하게 돌면서 속도를 유지하려는 경로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격적이라는 말은 코너를 더 빠르게 돌고 직접적으로 통과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 실험의 메시지는 타이어 비선형성이 큰 코너링 조건에서는 기준 궤적 주변을 미분 기반으로 개선하는 방식보다 여러 후보를 직접 탐색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MPPI가 모든 조건에서 항상 우세하다는 뜻은 아니고, 탐색 분산과 롤아웃 수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쿼드로터 실험은 미분하기 어려운 비용을 MPPI가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쿼드로터 과제의 환경, 궤적 비교, 통과 시간 결과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환경 이미지는 장애물 숲이 어떤 문제인지 보여주는 설정 그림입니다. 궤적 그림은 DDP와 MPPI가 어떤 경로를 선택했는지 비교하고, 시간 그래프는 숲의 밀도별로 목표까지 가는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줍니다. 과제는 3차원 환경에서 장애물을 피하면서 목표 지점까지 비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돌 비용은 장애물이 닿으면 큰 벌점을 주는 형태라서 매끄러운 함수처럼 미분하기 어렵습니다. MPPI는 이런 비용을 직접 롤아웃에 넣고 각 후보 궤적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논문 결과에서는 MPPI가 장애물 사이를 통과하는 더 직접적인 경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궤적 그림의 핵심은 MPPI가 장애물 배치를 직접 반영해 더 직선에 가까운 경로를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시간 그래프는 숲의 밀도가 달라져도 MPPI가 비교적 짧은 완료 시간을 보였는지 확인하는 결과입니다. 이 실험은 샘플링 기반 접근이 복잡한 비용을 직접 평가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DDP와 비교했을 때도 MPPI가 충돌 벌점 같은 비용을 더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제시됩니다. 세 실험을 종합하면 논문의 주장이 더 명확해집니다. 화면에는 세 실험에서 확인한 핵심 메시지가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카트폴은 탐색 분산이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레이스카는 비선형 차량 모델에서 샘플링 기반 탐색이 유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쿼드로터는 장애물 충돌 비용처럼 미분하기 어려운 비용을 직접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MPPI의 장점은 미분 기반 근사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여러 후보 궤적을 직접 평가하고 그중 좋은 방향을 제어 입력에 반영한다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한계도 분명합니다. 샘플 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좋은 후보를 찾기 어렵고, 탐색 분산, 람다, 비용 설계 같은 파라미터의 성능이 의존합니다. 이 장점과 한계를 같이 보는 것이 후속 연구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마지막 본문 파트에서는 원 NPPI 이후 어떤 연구들이 이어졌는지 비교하겠습니다. 화면의 표는 원 NPPI 이후 연구들이 어떤 문제를 보완했는지 비교한 표입니다. 표의 열은 계열, 등장 배경, 핵심 아이디어, 장점, 한계로 구성하였습니다. 맨 위에 원 NPPI는 기준점입니다. 원 NPPI는 공분산 가변 임포턴스 샘플링과 지수 가중 업데이트로 복잡한 동력학과 미분하기 어려운 비용을 다룰 수 있지만 샘플 수와 파라미터 튜닝의 성능이 많이 의존합니다. 튜브 MPPI와 RMPPI는 이 약점 중에서 모델 오차와 외란 문제를 보완하려는 흐름입니다.
튜브 MPPI는 MPPI가 만든 계획에 보조 추정 제어기, 즉 언셀레어리 트래킹 컨트롤러를 붙여 실제 상태가 계획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줄이려는 방법입니다. RMPPI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명목 상태와 실제 상태를 함께 다루고 추정 제어기의 성능을 샘플링 과정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RMPPI는 원 MPPI 불안정성과 튜브 MPPI의 지나친 보수성을 함께 줄이려는 연구로 볼 수 있습니다. 셀리스 MPPI는 샘플링 기반 최적화 방법들을 더 일반적인 수학적 틀에서 설명하려는 연구입니다. CCS MPPI는 불확실성과 안전 제약을 더 직접적으로 넣으려는 흐름입니다. 다만 이 줄은 두 논문을 묶은 요약입니다. CCS MPPI는 Chance Constraint처럼 확률적인 안전 제약을 다루는 쪽이 강하고 CCMPPI는 롤아웃 궤적들의 분산과 분포를 조절하는 쪽이 강합니다. 스무드 MPPI는 실제 제어 입력이 심하게 흔들리는 채터링 문제를 줄이려는 연구이고 MPPI 제너릭은 여러 시스템에서 MPPI를 재사용하기 쉽게 만든 구현 중심 연구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후속 연구들은 원 MPPI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강인성, 안정성, 입력 부드러움, 구현 재사용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끝으로 논문의 핵심 메시지와 장점 한개를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복잡한 동력학과 미분하기 어려운 비용이 있는 상황에서 샘플링 기반 MPC를 실시간으로 쓰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많은 후보 궤적을 롤아웃하고 비용이 낮은 궤적의 방향을 지수 가중치로 더 크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으로 보면 제어 노이즈를 샘플링하고 롤아웃을 만들고 수정 실행 비용과 코스트 투 고를 계산한 뒤 지수 가중치로 제어 입력을 갱신합니다. 논문의 기여는 중교도 샘플링을 사용하면서 평균뿐 아니라 공분산, 즉 탐색 분산 조절까지 MPPI 안에 넣었다는 점입니다. 장점은 미분 정보가 필수적이지 않고 비선형 동력학과 미분하기 어려운 비용을 직접 다룰 수 있으며 GPU 병렬화에 적합하다는 점입니다. 반면 한계는 롤아웃과 파라미터 튜닝의 성능에 의존하고 모델이 틀리면 롤아웃 평가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MPPI 계열을 공부할 때 출발점으로 볼 수 있고 후속 연구들은 여기서 강인성, 안전제약, 입력 부드러움, 구현 재사용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